안녕하세요, 김도끼입니다. 세이트리온에서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로나에 대해 유럽 승인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요즘 가짜 뉴스 때문에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기사의 제목을 보면 개미 털려내려는 부사 오고가 많습니다. 유럽 승인 받고도 네버덜레스 접속 부사죠. 또 한국 긴급 사용 승인 이후에도 주가 더 빠져. 증권사들 목표가 줄줄이 하향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목표가를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지들 마음대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세이트리온의 주가를 보면 25만원과 30만원은 현재 주가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주가는 높으니 더 내려가야 된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럼 레키로나 코로나 치료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관련 특허를 하나 보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에 공고된 특허입니다. 세이트리온과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공동 출원한 특허입니다. 여기 주목해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행정 처리 속도인데, 출원을 한 날짜가 작년 11월 13일이었는데 등록 결정되기까지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신속하게 처리되었는데요. 특허가 등록받기 위해서는 1년에서 2년 걸리는 건 기본이에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했다 해도 이는 정말 경이로운 속도로 등록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본 특허를 기초로 국제 출원을 발빠르게 해서 해외 시장을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특허 내용은 무엇이냐? 제가 해당 업계의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까지 모르나 제가 시간 투자해서 설프게나마 공부한 걸로 설명드리자면, 본 발명은 간단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중화 활성을 시키는 결합 분자에 대한 특허입니다. 그럼 중화 활성을 왜 시키는 걸까요? 보시면 여기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고 이쪽에 보이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정상 세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스파이크 단백질, 이게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돼야 됩니다. 그럼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을 막으면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결합을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방법으로 세포 수용체보다 먼저 이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을 하면 됩니다. 쉽게 문어 빨판에 비유해 볼게요. 문어 빨판 하나하나에 돌멩이를 쥐어쥐는 모습을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빨판을 모두 소지한 문어는 어디에도 붙지 못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돌멩이의 역할을 하는 게 세이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노나의 핵심 기술입니다.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은 이 문어의 빨판에 비유할 수 있고, 치료제인의 결합 분자는 이 돌멩이에 비유될 수 있어요. 중화 활성은 문어가 더 이상 다른 곳에 달려붙지 못하는 것으로 비유해 봤습니다. 훌륭한 돌멩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합력이 우수해야 됩니다. 문어로 예를 들면 문어가 좋아하는 돌멩이를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중화능이 우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문어가 돌멩이를 빨판에 이렇게 흡입함으로써 원래의 빨판 기능이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 세포에 붙지 않겠죠. 그래서 본 특허에서 훌륭한 돌멩이가 된 결합 분자를 생성하는 과정을 902페이지에 거쳐갖고 소술했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회복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체열을 합니다. 그리고
회복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전체 RNA를 추출한 후에 cDNA를 합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 네모가 RNA라고 보시면 되고, 이 RNA를 파지에 주입해서 타겟 대상과 합의되는 파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폐기하는 방식으로 라이브러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지 라이브러리 배양액을 원심 분리하고 숙주세포만 제거해서 여기에 대한 결합 능력을 갖는 파지만 선별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별된 결합 분자가 여기에 있고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고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이 표는 각각 한 채의 분절의 결합력을 확인한 표이고, 대조군을 1로 뒀을 때 숫자가 높을수록 결합력이 좋습니다. 또한 항체 분절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화능을 평가합니다. 퍼센테이지가 100에 가까울수록 중화가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물 실험 데이터입니다. 페럿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고, 중화능 평가 실험입니다. 페럿을 선정한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연 감염되고 인간과 유사한 임상 증상이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제된 이 RNA 수가 저울수록 좋으며, 코 주위에서는 7일차일 때 저용량으로 들어갔을 때가 효과 좋았고, 폐에서는 3일차일 때 고용량으로 들어갔을 때 효과가 뛰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차이인데요. 별로 차이 안 나겠네 하시겠지만 빽빽한 밀도가, 여기서 이게 대조군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도를 높였을 때 빽빽한 밀도가 차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된 항체 유전 정보를 이용해서 완전 인간 항체로 전환한 후에 다시 항체 발현율과 항체 결합 중화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주셨고요.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가 질병관리청과 함께 추진력 있게 특허 등록 받은 만큼 앞으로도 긍정적이지 않은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